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어제 우리 시장 특징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4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직전일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대 급락을 했다라는 점에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방했던 이유는 중국 봉쇄 완화 이슈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인 화장품이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하방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낮은 거래 대금을 유지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도로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12월 13일까지 12월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 발표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CPI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말까지 조금 힘든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환율 같은 경우는 1321.7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일 대비 2.90원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일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종목을 뽑았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안랩, 현대바이오, LNF, 파라다이스,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는 LNF로 저가 매수에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인 외국인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를 매수했고, 바이오에서는 제가 최근 소개해드렸던 ABL 바이오를 집중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시젠, 에코프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이드로 리튬, 알티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이 아프리카 TV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양극재 쪽에서는 LNF를 저가에 매수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ST팜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울 인베스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위메이드, SAMG 엔터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임플란트 부분에서는 덴티움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횡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은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덴티움을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이미 다 반영 안 됐습니까? 그래도 그 이후에도 이슈가 많았는데요. M&A 된다, 아직까지 대주 지분이 낮아서 어디가 사간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고.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직까지는 투자 한기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게 보니까 네. 늘 재밌습니다. 늘 매수 매도 종목을 정리해서 가지고 나오시는 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LNF 팔더니 또 사네요? 네, 아무래도 조금 이샤전지 쪽 종목에서는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 다시 사고 조금만 오르면 다시 팔고 그런 식으로 예. 포지션을 빠르게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추세적으로 그렇게 팔고 사고 하면서 박스권으로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네. 그런 추세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 계속 가져가고. 일단 내년도 추세 상승할 거라고는 관점은 유지하지만 지금 당장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확신하기는 어렵다. 네. 네네. 그리고 그야말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중국 관련한 리오프닝 주식들에 대한 매수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특징 섹터와 테마도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특징 섹터는 바로 리오프닝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화장품 테마들이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가장 좋았던 흐름은 컬러레이가 좋았고요.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가 좋았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쪽에서 어제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휴맥스의 자회사인 휴맥스 모빌리티가 네이버와 농협 등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1,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휴맥스가 상승세를 보였고, 시간외에서도 휴맥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CJ ENM과 스페셜포스 콘텐츠 개발을 한다는 소식에 장중 18.6%까지 종가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2030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서
전날 종가가 1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M게임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전망되면서 15% 상승을 했고요. 네. 하지만 하락 테마도 한번 살펴보면 애플카가 기존 2025년도 자율주행 애플카 출시를 예상을 했지만 2026년으로 1년을 미룬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카 관련 종목인 LG전자가 어제는 7%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어제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덕분에 15%의 상승을 보였는데 위믹스가 결국 상폐되면서 위메이드도 결국 퇴출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진 만큼 네. 아, 이게 오늘 게임주들의 주가에 폭풍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돼요. 지난번 이제 위믹스 상장 페이지를 이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한다고 했을 때 위메이드에 한해서 조정폭이 나타나고 다른 게임 업체들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위메이드가 낙폭이 크겠지만 다른 게임사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카지노 관련 뉴스이고요. 내용은 일본 리오프닝 이후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로 투자 심리가 민선이. 투자 심리가 네. 개선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에 제가 카지노 관련 종목 탑픽으로 파라다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흐름은 괜찮은데 최근 10월 11일부터 일본이 무비자 자유여행이 허용되면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VIP 고객들이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중국 봉쇄가 완화되면 중국 VIP 고객들도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국인 카지노 종목들은 당분간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뒤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입장객들이 많은 카지노 주식들 위주로 올랐고 네. 그중에서도 중국인들 수혜를 기대하는 롯데관광개발은 또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중국 리오프닝 주식 각광받고 있는 만큼 롯데관광개발이 또 카지노 주식 가운데에서 이제 드디어 각광을 받을 때가 됐나? 네, 롯데관광개발도 외국인 카지노니까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고 강원랜드가 이제는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까?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강원랜드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 업체이고요. 그리고 숙박, 레저 등 리조트 사업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이 리오프닝 이슈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원랜드는 부각을 못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강원랜드도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 크게 4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올해 4월 달부터 영업시간이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시간이 늘어나면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운영 대수도 180대에서 200대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평균 방문객 수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체류 인원도 제한이 풀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만약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강원랜드의 방문자 수도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3,976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187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89%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0%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코로나 이전 단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방문자 수는 85% 수준까지 회복했고요. 매출액은 90% 이상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85% 수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면 더 이상 강원랜드가 외국인 카지노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차트 보면서 한번 보충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랜드 보시면 지난 10월 달 저점을 찍고 최근 21선을 기준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보다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카지노 테이블 운영 대수가 180대에서 200대로 늘어나고 그리고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다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27,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원랜드가 스키장이 옆에 붙어 있죠. 맞습니다. 강원 정선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곧 스키장 열렸습니까? 열리나요? 이제 곧 열리지 시즌이니까, 않을까요? 네. 네. 시즌이니까 스키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네. 강원랜드도 우리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객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논리 충분히 가능한데 카지노 주식 가운데서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강원랜드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바이오 뉴스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사 내용은 산업부가 2022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2026년까지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제가 지난번 바이오 관련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코로나 당시인 2020년 이후에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은 임상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장기간 2년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바이오 관련 종목을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알테오젠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12월 6일 날에는 ABL 바이오를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고, 그 이유는 이제는 투자자들이 2차 전지라든지 기존의 주도 테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테마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테마로 내년도 바이오 테마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가 내년도 1월 달에, 즉 다음 달이죠. 내년도 1월 달에는 오프라인으로 드디어 개최되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 회사들과 현장에서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알테오젠이 있고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보로노이, 유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은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올 한 해 어려웠다가 연말에 좀 각광을 받는 것이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꼭 맞습니다. 연말에 움직인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도 좋아진다고 하고요. 자, 이 가운데에서 탑픽을 어떻게 꼽으셨습니까? 최근에 바이오주들을 하나둘씩 좀 소개해주고 네, 계시죠. 맞습니다. 네. 오늘 탑픽은 바로 보로노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로노이는 올해 6월 24일 신규 상장된 정밀 표적 치료제 전문 업체이고요.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하는 550여 개의 인산화 효소 중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산화 요소에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인산화 요소를 조절해서 병원을 치료하는 그런 정밀 표적 치료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에는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요. 유방암이 있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부분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보로노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모델인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모델은 쉽게 말하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전임상이나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라이센스 인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신약 개발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업 모델인데요.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는 임상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벤처 기업에 가장 최적화된 사업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이 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상장된 종목이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굉장한 유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계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보로노이는 2019년도 상장 전에는 밸류에이션이 1조 3천억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 전에 이미 2조 원 가량의 기술 이전도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총액 3,440억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간단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4일 날 공모가 4만 원에 상장을 했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25,750원이기 때문에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매년 한 건에서 두 건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계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는 지금 또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네.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일단 짧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로노이를 살펴봤고요.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웹툰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 기사 내용은 K-웹툰이 이제 일본 지상파 방송까지 진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네이버의 인기 웹툰인 바른연의 길잡이가 일본 TV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웹툰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일본 지상파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웹툰, 웹소설로 제작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드라마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미스터 블루가 최근 웹툰, 웹소설 관련 테마를 이끌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 OTT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웹툰, 웹소설 원작 기반으로 드라마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OTT 시장의 성장과 함께 웹툰, 웹소설도 함께 성장의 계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DNC 미디어가 있고요. DNC 미디어는 잘 아시겠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을 만든 회사이고요.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의 미스터 블루, 그리고 대원 미디어와 키다리 스튜디오가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야, 웹툰이나 이 만화는 일본이 압도하던 게 몇 년 전인데 네. K 웹툰이 일본에 진출해서 바로 드라마를 만든다는 건 정말 상전벽해입니다.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DNC 미디어의 투자 의견은 보류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왜 투자 의견은 보류이고 스터디 차원에서 소개해드리는지 이제부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2대 주주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이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DNC 미디어의 지분을 23.13%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혼자만 레벨업은 2018년부터 연재를 시작을 해서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다수의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고요. 전 세계 누적 조회 건수가 142억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오이즈와 함께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도 출시를 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DNC 미디어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종목인데 하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이후에 뚜렷한 흥행작이 부재하면서 DNC 미디어의 주가는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3분기 실적 매우 안 좋습니다. 매출액은 162억 원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13억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71.4% 줄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못 나온 이유는 DNC 미디어가 올해 조직 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작 프로세스가 변경되면서 평소보다 웹툰 제작 건수가 줄었습니다. 보통 DNC 미디어는 매년 연평균 웹툰 10편의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웹소설 같은 경우는 100편을 제작을 하는데 올해는 6편 제작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DNC 미디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내년도, 즉 올해 출시가 지연된 웹툰이 내년도로 이어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웹툰 제작 신작 출시 건수는 약 15건에서 20편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웹툰 제작 수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도 자연스럽게 올해 대비 기저효과로 늘어나겠죠. 차트 보면서 제가 왜 DNC 미디어는 투자 의견 보류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는 최근에 웹툰, 웹소설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기 전에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약 10,0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웹툰, 웹소설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면서 21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하게 되면 추가적인 웹툰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흥행이 없다면 웹툰, 웹소설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자 의견은 보류이다. 하지만 내년도 1분기에 DNC 미디어의 웹툰 신작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면 DNC 미디어도 서서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스터디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서 꾸준히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만약에 그 타이밍이 온다면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무료 방송 시작하신다면서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료 방송, 장중 방송 시작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양한 정보랑 좋은 종목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몇 시 하세요? 아침 9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한 8시 40분부터 이제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하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